뺨 맞은 정승. 정공 2년 황후에 앞서 후궁 장희빈이 남아를 낳자 3살도 못 된 아이를 원자로 봉하는 조지가 내려지자 시기상조라 주장한 우암 송시열 선생. 그 이러한 주장들이 예론의 시비가 되고 왕명의 거역이라 하여 제주도에 귀양살이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최후를 마치게 했다. 선생이 경기도 장단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었다. 그때는 재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있던 때였으나 평복으로 갈아입고 혼자서 조용히 말을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오락가락하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별 수 없이 비를 피하기 위하여 말을 끌고 조그마한 시골 주막집으로 들어갔다. 비가 개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좀처럼 그치지를 않고 있었다. 마침 어떤 무관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부하인 듯한 몇 사람을 대동하고 그 주막에서 역시 비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오고 있었다. 우암과 그 무관은 빗줄기를 쳐다보면서 무료한 가운데 가끔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주막집에는 장기판이 흩어져 있었다. 무관이 먼저 말을 붙였다. 생긴 걸 보아하니 문자라도 할 것 같고 장기라도 환수할 것 같은데 의향이 어떤지요? 예, 심심한데 한번 두어 봅시다. 한참 장기를 열심히 두고 있는데 무관이 또 말을 붙인다. 장기 두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이 궁벽한 촌사람이 무슨 벼슬자리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니오? 아니, 장기 놓는 걸 보아하니 보리썸이나 없앤 모양인데. 그 당시만 해도 참으로 가난한 때였다. 보리밥도 귀한 때였으니 소위 상놈들이 보리쌀을 팔아서 첩지 한 장 받아가지고 면천운동을 벌이던 때였으니까. 우암은 시치미를 뚝 떼고 예, 벼슬이라 할 것까지는 못 떼고 그저 겨우. 우암이 생각할 때 건방진 물음이었다. 그러나 일부러 말끝을 흐려버리고 말았다. 무관은 장기 두던 손을 멈추고 우리 통성명이나 하고 지냅시다. 인사나 나누고 장기를 둘 걸 그랬습니다. 그러자 우암이 먼저 저는 송시열입니다. 송나라 송자, 떼시자, 매울 열자 송시열입니다. 무관은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우암의 뺨을 철썩 갈겨버렸다. 철썩하고 손이 떨어지자마자 이 천하의 고약한 놈! 니놈이 어찌 우암 송시열 대감의 높으신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느냐? 그분으로 말하면 문장과 학식과 정치적 도량이 세상을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인데 어찌 감히 그분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은 재수가 없으려니 별놈을 다 보겠구만. 하고는 말을 그치기가 무섭게 문을 박차고 대문을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재촉해 달리는 것이었다. 우암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어안이 벙벙했다. 당시 대문장가여 효종대왕의 최고 지우를 받고 나라를 흔들던 좌의정 우암이 뺨을 맞았으니 기가 막히기도 하고 탄복도 나왔다. 우암은 멀리 빗줄기 속으로 말을 타고 멀어져 가는 그 무관의 뒷모습을 오래 지키고 있었다. 드디어 소나기가 멈추자 우암은 주막을 나오며 이런 생각을 했다. 참으로 쓸만한 사람이군. 거창한 대장부의 임기응변이요. 특출한 인간의 기지로군. 좋은 일자리 하나 맡길 만한데. 우암은 주막을 나오면서 주인에게 그 무관의 행적을 물었다. 안주 병사 아무개라고 알려주었다. 우암은 황궁한 즉시 그를 불러 술상을 벌이고 그를 평안 병사로 승진 발령하였다. 효종 때 북벌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역시 중추적인 인물은 무관의
이완 문관의 우암이었다. 우암은 몸도 튼튼하고 힘이 장사였다. 문장과 드문 궁량은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후일 전해진 이야기로는 정읍에서 사약의 약사발을 받을 때 한 사발로는 숨을 거두지 않아 3사발이나 먹었으며 그래도 거두지 않아 항문을 틀어 막아 약이 새지 못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그의 튼튼했던 몸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약을 받을 당시 83살의 고령으로 멀리 제주도에서 오는 몸이라서 지극히 쇠약해 있었다고 한다. 우암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조상의 묘에 비를 세우기 위하여 큰 비석에 글씨를 써서 눕혀 놓았었다. 마침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눕혀진 쪽에 글을 읽어보고자 하자 그는 10여 명이 모여들어야 움직이는 비석을 한 손으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여 글을 읽게 하였다고 하니 그의 힘을 감히 짐작할 수가 있다. 우암은 1697년 11월 12일에 충남 옥천군 구룡촌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제명이 이웃 고래까지 떨쳤으며 인성이 지극히 맑았다. 사계 김장생에게 사사하고 율곡의 학업을 이어 조선의 주자학을 개척하였으며 27살에 장원 급제하여 한때 복림대군의 스승이기도 했다. 또한 1658년에 예조 참판을 거쳐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숙종 15년 2월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에 다시 조정의 명령을 받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 갑자기 명령이 변경되어 정읍에서 사약을 받게 되었다. 노룡을 넘어 정읍에 도착하자 아들과 조카 그리고 문화생들이 들어가 인사를 드렸으나 몹시 지쳐 있었다고 한다. 선생은 돌아가시기 직전 수제자인 권상아의 손목을 잡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 일찍이 들음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하였거니와 지금 인생 80이 넘었어도 들은 바가 없이 죽으니 나의 유한인가. 묘는 거창한 비석을 세우지 말고 자그마한 돌을 세워 두어 줄로 표시하면 만족하겠다. 우리는 나라가 작고 국력이 약하여 비록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항상 인통함원 박부득이를 가슴에 깊이 새겨 동지들에게 전하여 잊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유언이었다. 우암 선생이 수명한 후 6년이 지나 숙종대왕은 무고임을 깨닫고 박탈했던 관직을 다시 내리고 문정의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1695년에 전라도 유림들의 상소로 정읍의 모천에 고암 서원을 세우고 선생을 추모하는 제사를 모셨다. 1731년 지방 유지들의 발의로 지금 정읍시 장명동에 송우암 수명 유허비를 세워 지금도 보존되어 오고 있다. 선생이 돌아가시자 수많은 유림들과 정읍 주민들이 통곡을 했었다니 선생의 높은 인격 앞에 다시 숙연해진다.